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장이 뭐 워낙에 안 좋기도 했지만 셀트리온이 이렇게 뭐 하락을 했던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긴급 점검. 이 하락이 무섭습니까? 하락이 많이들 무서울 수도 있어요. 어쨌든 23년 매출액만 22조를 기대해 보겠다. 목표가 40만 원 봅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이 셀트리온에 대한 방송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이 왜 목표가를 40만원까지 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오늘 셀트리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셀트리온, 오늘 뭐, 보면은,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셀트리온 급락, 3분기 실적 부진 전망이었다. 3분기가 실적 보면은,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보다 각각 23%와 28% 낮아졌다라고 하는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실적으로 가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이제도 많이 비교했지만 정말 실적으로 갈 거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뭐예요? 매출액 최대 실적, 3분기도 역대 최대 실적 예고, 내년 사상 최대 실적 전망, 역대 최대 실적 확실시, 사상 최대 실적.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또 최대 실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다시피. 특히나 최근에 이제 플립 시리즈, 플립 폴더블, 플립 이 시리즈가 어마어마한 히트를 치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더 큽니다. 근데 삼성전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10만 전자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지금 7만 원을 다시 깨내 만회하면서 하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늘 우리나라 삼성전자들 말했지만 늘 얘네는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종목이 올라갔느냐?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실적으로 가는 기업이 아니고요. 특히나 제약주는 더 그래요. 제약은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꿈과 희망의 에버랜드라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냥 꿈과 희망으로 가는, 이제 신약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꿈과 희망으로 가는 종목이 제약주지,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급등했던 제약주들 다 찾아보면은, TNR 바이오팹이라는 종목은 이 7,000원, 대략 한 5,000원쯤부터 해서 91,000원, 대략이 7,000원으로 잡아도 얘는 1200% 정도는 지금 올랐어요. 1200% 정도가 올랐지만 TNR 바이오팹의 실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쓰레기 기업이 없습니다. 이런 쓰레기 기업이 이런 영업이익, 이런 구멍가게중 같은 영업이익 가지고 이 종목이 9만원, 5만원, 6만원에서 놀고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때? 매출액은 쓰레기지만 같다는 거예요. 자, 휴마시스라는 종목입니다. 휴마시스라는 종목도 1000원대 해가지고 28,350원까지 28배 정도가 올랐어요. 근데 어때요? 매출액 보세요. 영업이익 완전 개쓰레기입니다. 영업이익, 매출액 이런 쓰레기 종목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엔 또 어떤 종목이 있느냐? PCL이라는 종목입니다. PCL이 6,000원대를 기준으로 78,500, 약 11배 정도, 11%가 11배 정도 올랐지만 영업이익 어때? 매출이익, 영업이익 완전 개쓰레기예요. 쓰레기. 쓰레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백이라는 종목도 보면 어때요? 나이백이라는 종목도 4,800원 대비해가지고 11배, 12배, 이건 한 13배 정도, 약 14배, 14배까지는 올랐겠네요. 13배 정도? 13배 정도 올랐지만 매출액은 완전히 쓰레기였다. 기업 보면은 실적도 쓰레기였다. 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되고요. 유바이오 로직스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4,000원 해가지고 61,000원까지 해가지고 15배 정도, 14에서 15배 정도 올랐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 보면요, 이런 쓰레기인 종목은 없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가 거의 다 그래요. 자, ST팜 같은 경우도 저 밑에서 해가지고 지금 대략 만원대부터 해서 14만 5천까지 14배가 올랐지만 실적 보세요. 매출액은 그나마 따라왔지만 실적, 영업이익 보세요. 그냥 완전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냥 빨갛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바이오니아가 최근에 급등했던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만원대를 기준으로 잡아도 10배 정도가 약 올랐어요. 10배 정도 올랐지만 매출액과 실적을 보면 완전히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약바이오는 뭐냐고 하면은, 제약바이오는 실적으로 가는 기업이 아니라 뭐로 간다?
꿈과 희망으로 가는 업종이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뉴스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고 하면요, 금융당국이 뭐라 얘기하느냐, 바이오 제약주 묻지마식 투자 조심해야 된다. 실제 보면은 뭐 국가비전 선포식이 된 바이오제약 뭐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이 높이 평가된다며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그러니까 즉 뭐예요? 꿈과 희망,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 꿈과 희망만 보고 무작정 사는 게 뭐예요? 제약바이오라는 거예요. 그런 제약바이오에서 지금 오늘 뭐야? 오늘 이 그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하락했다? 급락했다? 이거는 때려 죽여야 되는 소리란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이건 기사를 낸 사람들이 이 셀트리온이 아니라 그냥 주식의 주도 모르고 제약바이오가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는지도 모르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실적 부진 때문에 급락했다라는 거는 이걸 팔아 제낀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실적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슈 때문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정말 답답할 정도로 모른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지금 실제로 그 셀트리온은 보면은 2017년도, 2018년도, 자 만약에 얘가 실적으로 간다고 칩시다. 17년도와 18년도는 실적이 차이도 안 나요. 차이도 안 나. 그럼 얘는 실적이 차이도 안 나는데 17년도 대비해서 18년도 이렇게 올랐다? 2배가 오른다? 실적이 무슨 차이가 있다고 오르지 않아요. 뭐 그나마 100번 양보해서 최근에 이제 20년도 올랐고 21년도 뭐 예상 실적이나 이런 거 쭉쭉쭉 더 좋아요. 더 좋지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주가는 18년도보다도 훨씬 좋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 여기서 들고 있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을 무시해야 되고,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면은 만약에 셀트리온이 빠진다면 어디까지 빠질까, 오른다면 어디까지 오를까를 분석하려면요,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하나하나 다 까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 까봐야 된다. 그다음에 다 까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 우리가 맨 처음 봐야 될 거는 셀트리온이 여기서 2017년도에 왜 올랐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2017년도에 왜 올랐는지 봤더니 이 당시에 첫 상승, 9월 달에 이렇게 첫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뭐 때문에 올랐느냐? 그때 셀트리온 코스피 이전을 앞두고 그냥 오는 거예요. 이제 코스피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사실 이때 뭐 다양한 제약에 대한 모멘텀도 있었겠죠. 근데 셀트리온을 견인했던 가장 큰 이유는 코스피 편입니다. 코스피 편입. 그래서 코스피에 편입된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이 75,000원 때문에 36만원까지 끌어올렸고요. 쭈쭈쭈쭈쭈 끌어올리면서 웃긴 게 보면은 이 3월달까지 보이죠? 코스피 편입 앞두고 반등하면서 3월달까지 코스피 편입 이슈가 계속 끌어올렸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코스피 편입되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자, 코스피 편입이 여기 보면 나와있지만 3월 9일입니다. 셀트리온 코스피 편입 후에 차익 실현 매물의 급락. 그러고 해서 3월 9일이죠. 2018년도 3월 9일 내고 그때부터 쭉 내리막길 간 거예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첫 번째 상승. 자, 셀트리온이 첫 번째 상승은 코스피 편입 이슈로 급등시켰고 다시 다 뱉어냈다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차트 여기서 이제 올렸던 거를 여기서 이제 전고점 때 만들면서 올렸던 거를 다 뱉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반등 나왔던 이유, 두 번째 반등이 왜 나왔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2020년도 딱 3월쯤부터 반등을 크게 한 종목은 뭐 몇 개 없습니다. 크게 한 종목 몇 개 없는 게 아니라 이슈가 거의 다 통일되죠. 뭐 통일되는데 보면은 간단하죠. 보면은 뭡니까?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개발 발표 이후 주가 껑충. 그래서 보면은 3월달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셀트리온 형제들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셀트리온이 뭐 코로나 치료제 정식 허가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셀트리온이 첫 번째 상승.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이 두 번째 상승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 때문이죠. 코로나 치료제. 근데 얘네가 뭐 코로나 치료제를 포기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오늘 장에 왜 급락이 나왔느냐? 만약에 굳이 이슈를 따지자고 하면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머크사의 이제 경구용 치료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제 신청, 셀트리온 등 급락.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긴급 승인 신청하면서 이제 얘네가 더 뒤늦게 나오는 셀트리온, 이제
만약에 얘네가 먼저 판매가 되고 뭐가 되고 하면은 이제 셀트리온이나 이제 뒤늦게 따라오는 이 치료제들은 이 뭡니까 경쟁성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주가가 좀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게 저는 좀 더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굳이 급락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이 10만원에서 놀다가 코로나 치료제가 아니죠. 코스피 편입 기대감으로 날렸어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죽을까 했더니 코로나 치료제로 날렸어요. 이제 다시 무너졌거든. 무너졌는데 만약에 이런 흐름이라고 하면은 사실 얘네가 10만원까지 밀려도 할 말은 없어요. 왜냐면은 첫 번째 이슈가 나왔다가 사라졌고요. 두 번째 이슈가 나왔다가 다시 사라졌으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뒤에 얘기하겠지만 저는 아직 사라졌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 어쨌든 왜 제가 또 이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은 이런 흐름이 나중에 1파, 2파 이런 흐름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세 번째 이슈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경쟁력이 사라졌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보면은 이 머크사의 코로나 치료제는 가장 큰 문제가 이거라 생각해요. 1인당 구매 비용 90만원. 아니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사실 약은 싸면 쌀수록 좋지.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코로나 걸리면은 치사율이 한 90% 돼. 그냥 걸리는 순간 죽는다 봐야 돼. 걸린 순간 죽는다 본다고 하면은 1인당 구매 비용이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많아도 비싸도 사겠지 치료제를. 근데 코로나 치사율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한 2%인가 정도밖에 안 돼요. 치사율은 굉장히 낮아요. 당장에 걸린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좀 코로나 자체 이 백신에 대한 이런 것도 생기면서 그렇게까지 예전처럼 예전에 여러분들이 걸리면 폐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가 머크사밖에 없는 이거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굳이 90만원이라는 비용을 주고 살까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안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제 향후 치료제에 대한 이 모멘텀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얘네가 90만원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뉴스 보면은 여기도 나와 있죠. 1인당 치료제 구매 비용 9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지금 이제 국내 업체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1인당 10만원 안팎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10만원대 만약에 이제 나오면은 얘네가 먼저 나온다 하더라도 이후에 따라 나오는 게 10만원이라고 하면 얘네를 쓴다는 거예요. 뭐하러 이걸 9배야 비싼 걸 주고 이걸 사드려요. 절대 쓰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경쟁력이 먼저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먼저 이제 시판이 되고 먼저 판매가 되고 먼저 이제 시장에 풀린다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게 맞지만 그게 가격적인 차이나 이런 게 사실 얼마 안 됐을 때 문제고 가격적인 차이가 이렇게 큰데 똑같은 그냥 먹은 끝인 거고 치료제일 뿐인데 가격적인 차이가 이렇게 큰 거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없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보면은 레키로나주가 되는 이때 보면은 국내 공급 가격 보면은 15만원 정도로 측정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일단은 이번에 머크사의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경쟁력이 사라진다라는 이유 때문에 또 이 셀트리온이 빠진다.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출시, 우리가 사실 5G도 무리하게 이끌었던 것도 5G도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였던 거지 세계 최초든 아니든 뭐가 중요해. 어쨌든 지금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저는 경쟁력을 사라지지 않겠다라 생각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보면은 이슈가 사실 이제 좀 나올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고 하면은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잖아요. 이게 아까 이제 1파가 나오고 1파 이슈가 죽고 그 다음 2파가 나오고 2파 이슈가 죽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 흔히 잘 아는 이거죠. 엘리엇 파동이라는 파동. 그래서 엘리엇 파동이 이슈를 만들고 1파를 만듭니다. 그 다음 하락 2파를 만들고 하락 3파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상승 3파를 만들어요. 하락 4파가 나오고 마지막 설거지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흔히 보통에 이거를 많이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다 다른데 엘리엇 파동이 이렇게 간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의 차이가 뭐냐고 하면은 우리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뭐냐고 하면 급등하다 좀 눌렸다 싶으면 날아가고 하다 눌렸다 싶으면 날아가고, 이거는 보통 사람들 뭐 2평을 보고 얘기할 거예요. 2평이 뭐 이렇게 봤을 때 2평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2평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첫 번째는 엘리엇 파동의 이론을 놓고, 두 번째는 이렇게 고점 찍고 무너졌다가 고점 찍고 무너졌다가 우리 흔히 잘한 뭐예요? 전고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날렸다가 전고점 세 번째 찍고 반등한 척해서 이렇게 죽이고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것도 있어요. 이게 두 번째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고 하면은, 세 번째 엘리엇 파동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파동도 있어요. 어떤 파동이냐고 하면 제가 미리 다 꺼놨는데, 보면은 이제 상승 1파를 처음 가져가기 시작해요. 1파를 처음 가져가면서 고점과 고점대를 연결하면서 뭐가 나오냐고 하면 하락 추세가 나오죠. 하락 추세. 그리고 이 상승 추세대를 연결하면요, 여기서 상승 추세대를 연결하면 쭉 이제 이어진 선이 나와요. 선. 그러면은 보통의, 자 볼게요. 여기서 상승 1파를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하락 2파를 만들어내죠. 하락 2파. 그럼 여기서 이제 상승 1과 하락 2. 그럼 여기서 다음 상승 3으로 넘어갈 때 뭐가 되냐고 하면요, 하락 2를 이탈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하락 2를 이탈 안 하고 타다가 반등이 나오죠. 타다가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상승 추세 있잖아요. 1파를 만들었던 상승 추세를 이탈하면 하락이 시작하는 거예요. 찐 하락이. 근데 이 2파의 상승 추세의 장기선, 여기를 또 절대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상승 3파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 빨간 선의 고점대를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와주고 여기를 이탈하면서 찐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럼 지금 보면 뭐가 나오냐고 하면요, 여기서 상승 뭐예요? 상승 1파가 나오고 하락 2파가 나오고 상승 3파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하락 4파가 나왔는데, 지금 셀트리온이 어때요? 하락 4파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하락 4파를 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하락 추세를 깨지 않고 밀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엘리엇 파동 이론으로서 충분히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올라갈 확률이 더 높고, 그리고 제가 아까 목표가 40을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고 하면요, 엘리엇 파동에서 꼭 무조건적으로 나와주는 게 뭐냐, 이 산을 하나 만들 때마다 세 번째 산 만들잖아요. 이전의 고점은 무조건 뚫어요. 이전의 고점은. 그럼 이전의 최고점이 39만 6천이었기 때문에 이게 엘리엇 파동으로 연동돼 준다고 하면, 날라가 준다고 하면, 이 추세를 안 까고 날라가 준다고 하면은 이거는 40만 원은 최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없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셀트리온이 이 하방 흐름을 이렇게 막 여기도 보다시피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일부 뭐 이렇게 계단식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계단식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가에서 잘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기회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다만 그렇게 됐을 시에는 늘 얘기했다시피 이슈라는 게 따라와 줘야 되잖아요. 이슈라는 게 따라오기 위해서는 지금 봤더니 그럼 과연 뭐가 있을까?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코로나 치료제보다도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게 많아요. 보면은 이 뭐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도 이르면 4분기 미국 유럽 진출한다고 하고 있는데, 뭐 이거 4분기 뭐 미국 유럽 그러면 이제 얼추 타이밍도 비슷하죠. 그래서 보면은 이 지금 머크사 관련해서 이거 치료제 나왔는데, 오늘 당장에서 나오는 게 이제 뭐예요? 오늘 당장에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 정식 허가 신청했다. 그럼 이런 거 결과에 따라서 이 미국 유럽 진출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걸로 다시 치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 파동을 만들 확률도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얘기했다시피 레키로나 진출 관련 이슈가 나와줄 수도 있고, 예상해볼 수 있는 거. 근데 얘기했다시피 뭐 레키로나 진출한다고 하면은 저는 경쟁력 있다 봐요. 너무 싸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과거의 보고서들 때려보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 셀트리온은 알다시피 바이오시밀러 회사에서 종합제약소 뭐 발효 등 하는데 보면 뭐 실적에 대한 기대도 많고 얘네가 이제 개발 중인 인슐리 바이오시밀러 출시 시액토스와 네시아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면서 다양한 신약에 대한 또 출시 기대감이 현재 진행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에서 또 찾아보니까 또 뭐가 있냐고 하면은 당장 지난달에 뭐가 있습니까? 지난달에 당장 며칠 전이죠?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라 해서 국내 품목 허가 시청인데 이거는 암 관련이에요. 그러니까 제약은 항암 관련된 게 사실 제일 크다 봐요. 특히나 셀트리온은 항암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시밀러를 이것까지 성사시키게 되면 세 가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항암 관련돼서는 굉장히 현재 시장에서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이런 거 그래서 보면은 아바스틴 관련돼서 뉴스도 찾아보면은 뭐 여기 보면은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9월 29일에 허가 뭐 신청을 해놨고 지금 이제 동시에 미국이나 이제 한국에 판매 허가 신청까지 해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언제 나오냐 봤더니 여기에 대한 뭐 어디 있습니까? 그 이제 결과 나오는 거 봐가지고 결과 나온 거 봐서 따다다 곧바로 이제 식약처 FDA 허가 신청을 시작으로 유럽 및 주요 국가에서 허가 신청 속도 낼 것이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신속하게 판매 허가 신청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유방암 치료제라 뭐 허주마 세 번째 항암 치료제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거요? 이 뭐야 아바스틴 이제 아바스틴도 역시나 솔직히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더 커요. 이것도 미국과 유럽 미국 그 다음에 아바스틴도 뭐라고요? 유럽, 미국 진출 관련 이슈가 따라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 아바스틴을 통해서 얘네는 지금 어떤 것까지 누려볼 수 있냐고 하면은 이제 항암 시장으로서는 아까 세 개 아까 맞죠? 보면 알다시피 세 번째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 그래서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 세 번째 확보이기 때문에 이 항암 관련해서는 굉장히 너무나도 모멘텀이 좀 괜찮은 기업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쭉쭉쭉 또 찾아보면 또 뭐가 있냐고 하면은 얘네가 또 조만간 기대할 만한 이슈는 이게 있어요. 보면은 이제 CTP17 류마티드 뭐 나면서 허가 신상 중 유럽 최종 판매가 있다면서 여기서도 이제 허가 신상 중이라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왜 또 보여드리냐 보면 이제 보다시피 유마티스 학회에서 유플라이마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최근에 나왔어요. 나왔고 최근에가 아니라 이제 6월 달에 그래서 나왔고 여기에 대한 거 뭐 이야기가 나오면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얘네가 뭘 하냐고 하면 이제 판매에 대한 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얘네가 보이죠? 셀트리온은 최초의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라는 거 이제 복제약품이죠. 이미 나와 있는 약을 가지고 이제 효과를 동일하게 이제 좀 더 복제를 한다 뭐 그런 뜻으로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다들. 어쨌든 그래서 얘네가 보면은 지금 휴미라라는 걸 보면은 뭐 휴미라 CF제형의 유럽 효과를 봐서 휴미라의 글로벌 매출은 약 22조 상당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얘네가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지금이 보면은 세계 최초로 시장에 선보이는 휴미라 제형이라 해서 유플라이마가 지금 이거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었고 이거 역시도 2022년도, 2023년 정도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요. 일단 중요한 거는 유럽에는 최종 판매가 됐고 이제 미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 허가가 되면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고 있고 보면은 이거예요 이거. 자 보면은 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고농도 버전 유플라이마가 이 회사의 바이오약품 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이오약품 개발 항목 매출 중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휴미라는 글로벌 제약사 에브비가 팔고 있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팔고 있는데 지금 지난해만 보더라도 전 세계 매출액이 약 22조 원이에요. 22조 원. 근데 얘네가 특허가 이제 18년도에 끝나면서 뭐가 문제가 됐냐고 하면 셀트리온과 삼성 얘네들이 속도를 내놓고 있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휴미라의 미국 특허가 오는 2023년부터는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그러니까 휴미라의 미국 특허가 이제 곧 끝나는 시점 언제? 23년. 그럼 이제 유플라이마라는 제약이 이제 뭐 보면은 얘네가 지금도 매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죠. 근데 유플라이마에 대한 거를 얘네가 바이오시밀러로서 뭘 한다?
뭐라냐고 하면은 지금 미국 시장에도 허가 승인이 내놨어요. 이제 유럽에는 승인이 났고 미국에서 허가 떨어지고 이제 이 휴미라 대신 이제 이거를 잡게 된다. 이제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게 된다고 하면 22조. 글로벌 매출이 22조라고 할까? 22조에 대한 매출을 얘네가 확보한다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불가능하지 않다 보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보다시피 셀트리온이 유플라이만 아까 임상 3상 결과 보셨죠? 임상 3상 결과에서 오리지널 휴미라와 유사성이 입증됐어요. 그냥 거의 비슷하다, 거의 똑같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 이거죠. 미국이 뭐하냐고 하면 바이오 시밀러 시장 키우는 미국. 그래서 미국 지금 보면요, 미국 정부가 바이오 시밀러 지원 강화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에 대해서 좀 그게 없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바이오 시밀러 시장을 키우려고 하고 바이오 시밀러를 좋게 보는 이 미국 입장에서 사실 뭐 휴미라의 특허가 끝난다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허가가 떨어지고 그런 입장에서 가장 유사성이 비슷한 지금 보면은 삼성바이오, 에피스나 산도전 등 여러 제약 바이오스에서 바이오시밀러 속도를 내고 여기에 대해서 뭐 하려고 하고 있지만 가장 유사성이 비슷한 셀트리온의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이슈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해가지고 3파 보면 얘네가 지금도 보면 어떻게 했냐고 하면요, 1년 올리고 1년 무너지고 1년 올리고 1년 무너져요. 그래서 내년 아니죠, 여기서 1년 올리고 2년 무너져 1, 2 1년 올리고 1, 2 무너지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10만원까지 정말 밀 수도 있겠죠. 슉슉슉슉 밀면서 내년도 하락 행보하면서 물량을 모았다가 아까 얘기했던 딱 23년도에 25조, 23년도에 22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내년 말쯤부터 툭툭툭툭툭 올리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엘리엇 3파가 완성이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작정적인 사실 근데 정말 팩트만 놓고 얘기하면은 저는 또 이러면은 강태형 전문가 셀트리온 물렸네라고 얘기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정말 팩트만 놓고 얘기할게요. 저는 셀트리온을 안 삽니다. 안 사요. 저는 안 사는 이유는 얘기했다시피 주가가 이미 바닥 대비 최저 만원 대비해서 40만원 40배가 올라왔어요. 그럼 얘는 언제든 빠져도 사실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사요.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는 보유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이러니까 무조건 사세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때려 죽여도 셀트리온이라는 종목 아무리 기업의 가치가 좋아도 저는 저 자리에선 절대 사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하신 분들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용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